긴 시간 많이 지치셨죠? 다들 지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단과대학은 공학대학입니다. 공학대학에는 총 17개의 전공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과대학으로 17개의 전공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시간이 길었는데 더 길어져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 학과들에 한 번 더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면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돌아올게요. 그러면 다시 스타트.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아갈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우리, 즉 사람을 지키는 것,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 소방방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사람입니다. 2001년 개설된 우리 학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지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은 소방방재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4년제 학부이면서 현재까지도 국내 유일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있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의 좋은 교육시설과 많은 장학제도와 특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개는 이미 우리 학과를 거쳐간, 또 여러분의 선배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 학과 졸업생들의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방재학부 08학번 졸업한 김광석입니다. 저는 18년도에 제24기 소방간부 후보생을 합격하고 지금은 6급 소방이로 행성소방서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이 되려면은 일반 공채랑 특별 채용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특별 채용을 볼 수 있어서 시험 과목이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법규라든지 공학이란 부분에서 많은 이렇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수험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수월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기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돼서 남들보다 높은 가산점으로 시험 합격에 먼저 유리한 이점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얻었던 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방관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2번째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와이프는 소방과 최고 미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학교에서 유명했었는데, 제가 8년 동안 열심히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그리고 또 2년 동안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쁜 와이프랑 또 딸내미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계신 고3 수험생들 모두 힘내서 수능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강원대학교 소방방지학부로 들어와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취업도 해서 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한 이쁜 와이프와 가족을 얻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강원대학교 소방방지학부에 오셔서 원하는 꿈을 이루시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소방방재학부 11학번 손정아입니다. 19년도 관련 학과 특별채용에 합격을 해서 현재 행성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육성에 대한 열의와 제자사랑은 단연 최고입니다.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소방방재학부를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셔서 이 뿌듯함을 같이 느끼고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도전해주세요. 소방방재학부로 오세요. 고3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소방 화이팅! 네, 저는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1, 2학번 졸업생 전남이라고 합니다.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화재 분야에서 지금 시험 검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연구원의 꿈을 갖게 된 건 아니고요. 학부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학부 생활을 하다 보니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셨고, 또 교수님들의 좀 전폭적인 지지로 연구원 입사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4학년부터는 아마 자격증 시험도 준비를 많이 할 텐데, 그 자격증 두세 개 정도 따야 될 건데, 그것도 학부 커리큘럼에 따라서 잘 준비하면 자격증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모두 파이팅! 우리 소방방지학부로 오세요. 네, 저는 강원대학교 소방방지학부 1사학번 졸업생 유영천입니다. 현재 저는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소방방재공학 전기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방재학부 16학번 졸업생 이나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방방재학부 대학원에 진학 중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방방재공학과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여러분이 소방방재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시면 우선 2학년 수업을 마치고 소방설비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소방전기, 소방기계 두 가지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시면 소방설비 기사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기사를 취득하게 되시면 소방설계, 공사, 점검, 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처럼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면 연구소에 취직하거나 이제 고액 연봉을 보장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험 해야지.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소방방재학부도 많이 와주세요. 소방방재 파이팅! 소방 파이팅! 소방방재학부로 오세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현재까지 17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은 2,900km를 기록하게 결과 우리 원전이 위치한 이분은 강풍을 타고 약 12km 떨어진 이곳 동해 망상동로까지 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 전공 교수 백민호입니다. 재난관리 전공은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잘 나갑니다. 졸업생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공학 전공은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인재 창출의 역사는 강원대학 재난관리공학 전공에서 시작된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 전공 지도교수 김장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 전공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토목공학 전공은 1939년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의 전신인 삼척공립직업학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1999년 토목공학 전공 산업대학원이 개원하였고 2010년 일반대학원이 설립되면서 교육과 연구가 조화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건축공학 전공과 건축학 전공이 융합되어 현재의 건설융합학부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는 사회기반 시설을 계획, 설계, 시공하는 토목공학 전공과 주거시설 및 문화공간을 설계, 시공하는 건축공학 전공, 그리고 창의적인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건축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공학 전공에는 총 7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구조 해석 분야의 이하경 교수님, 콘크리트 구조 재료 분야의 박철우 교수님, 토질 및 기초 분야의 반옥희 교수님, 수자원 및 해안 분야의 하태민 교수님, 콘크리트 구조 시공 분야의 김용재 교수님, 강구조 스마트 구조 분야의 저와 콘크리트 구조 구조물 안전 분야의 김승홍 교수님이 각 전문 분야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 중 박철우 교수님은 토목공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반옥희 교수님은 집안 분야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집안공학 회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원대학교 토목공학 전공에는 대외적으로도 저명한 교수님들과 다양한 전문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알찬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각 전문 분야별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질 및 기초 분야를 연구하는 토질실험실입니다. 토질실험실에는 흙의 전다 능력을 측정하는 삼축 압축 시험기와 치마량을 측정하는 암밀 시험기 등 집안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토질 및 기초 분야에서는 집안의 공동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집안 분석, 해석, 기법 개발 등이 다양한 국책과제가 수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물에 의한 도로 포장의 손상을 예측하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국책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저 및 해안 분야를 연구하는 수리실험실입니다. 파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조파수조와 지진, 폭풍에 의한 물이 급격한 움직임을 해석하는 병렬 전산 서버가 구비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폭풍 해일에 의한 연안 도시구물, 구조물, 피해 분석 등이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파력 발전 시스템이 접목된 부유식 방파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재료 분야를 연구하는 구조실험실입니다. 구제, 부재의 강도를 측정하는 만능 재료 시험기와 밴딩 시험기, 부재의 에너지 흡수 능력을 측정하는 충격 시험기, 그리고 다양한 극한 환경을 모사하는 챔버를 비롯한 다양한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조연구실에는 도로 및 공항의 콘크리트 포장, 재해 예방 및 유지 관리, 그리고 부재 성능 개선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장 분야에서는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포장 기술 및 유지관리 기법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고,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도로 포장면 소습 및 파손이 최근 잦아짐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손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실증 실험을 통해 포장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화재에도 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고성능 건설 재료, 폭발 사고에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폭 구조물 보강, 그리고 산사태에 따른 도로 긴급 복구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사진은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를 저장하던 탱크 3기가 폭발한 모습인데요. 향후 수소 에너지가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폭발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재 성능 개선 분야 연구실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합성 부재를 이용한 신개념 걷어의 성능 평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발맞추어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을 융합한 구조물 손상 탐지 기술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학과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의 노력으로 토목공학 전공은 4회 연속 우수학술 연구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에는 강원대학교 연구분야 최우수학과에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등 여러 경진대회에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 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 전공 체험 박람회 및 학과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싶은 여러분의 미래를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 전공이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3차 캠퍼스 건설영화학부 건축학과를 대표하는 학생회장 이헌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간단하게 학과에 대한 자료를 띄워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과는 창의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사람을 위한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기술과 학문을 배우는 학과예요. 저희 학과의 특성 및 장점 중에 특성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건축사무소와의 실습 연계가 이루어지는 현장 및 실무 중심의 건축 및 실내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년별 고사양 개인 PC를 지급하고 공학관 내 디지털 설계실 등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디지털 건축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주변과 같이 지속 가능한 공간 환경을 바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건축을 디자인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성에 기반한 건축 및 도시 설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장점을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학과 내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18 랩 플러스라고 도시건축을 답사하고 답사를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동아리, 학생 중심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건축 공모전 중심의 건축 설계 동아리가 있습니다. 악스라고 하는 이제 건축 설계 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 인문학 동아리인 프락시스가 있습니다. 융합 가능성을 탐구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작품을 이제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415 플러스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또 이런 전시 말고도 다양한 디자인 프로그램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저희 학과는 또 활발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와 같이 학생회도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학과 행사 그리고 졸업 전시 및 현장 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년별로 이제 교육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1학년 때는 건설융합개론, 진로탐색과 꿈설계, 영역별 교양 수업으로 건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주택 설계와 같이 기초적인 설계를 더불어 건축 계획, 표현 이런 각종 이론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학년에는 설계의 규모가 공공건축물, 박물관 이 정도로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또 각종 이론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학년인 4학년에는 단지 계획 등 더 큰 규모의 설계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법규, 적산, 건설관리, 실내건축, 공사관리 등 실무와 직결되는 이론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또 전국 규모의 건축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다수의 작품들이 수상을 하였는데요. 네, 이렇게 상장 사진이 있고 대한민국 건축대전, 각종 청소년 시설학회, 네, 이렇게 다양한 공모전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갈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각종 내부 인사들을 초청해 한자리에 모여서 전시 및 관람 그리고 품평이 이루어지는 졸업 전시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 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공사 및 국영기업체, 인테리어 회사, 그리고 건설회사 이렇게 네, 건축이라는 과목이 방대한 만큼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넓고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건축학과로 많이 진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건축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제주도에 있는 가정주택이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그걸 보고 제가 나도 내 집을 짓고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건축공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술적인 분야에서 이제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아무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 예술의 또 다른 분야인 건축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이 건축물에 넣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좋은 것 같다,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건축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공학에는 건축 시공, 구조, 재료, 설계, 계획, 환경, 설비 등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안에서 나누어지는 여러 부분들을 저희는 지금 종합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의 건축사, 또 유명한 건축물의 역사도 공부하면서 건축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1사학번 재학생 이동건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위험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법을 모르는 새는 하늘이 무서울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멋진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걸음을 걸어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건축공학과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2020년 졸업생 도현성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지금 내부건설 CX팀에 일하고 있습니다. 인정 있는 교수님들과 애정 넘치는 학교 수업을 통해 기초 기사 자격증을 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 있는 교수님과 애정 넘치는 학교 수업을 통해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사회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회로, 전기, 통신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21세기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TV 혹은 다른 가전제품들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러한 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서 발맞춰 가려면 일단 전자공학이 제일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진종입니다. 저희 학과는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도 있고 그동안 이루었던 프로젝트 경험치는 취업 면접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원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김성찬이라고 합니다. 강원대 전자공학과에서는 전자공학의 다양한 분야를 실습과 실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공 과목들은 수식과 이론으로만 공부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학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재밌어하는 걸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만지는 휴대폰 그리고 여러 기기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도 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접하다 보니까 더 흥미도 생기고 전자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회사에 가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1랩 안건우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학부 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실무에 적합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ESP32와 같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모드로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빅데이터, 어플 제작, 서버 관리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와 같은 통신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으며 연구실 팀원끼리 다양한 대외 활동 및 업무전 등을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SSL이라는 연구실의 랩장을 맡고 있는 현장수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전자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아날로그, 회로 3개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인데요.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 또는 VSLI 같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한 후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요에 맞춰서 저희 연구실원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자공학과 당연히 이제 취업이 잘 되니까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학이라 불릴 만큼 일단 전자공학과의 장점은 취업이 잘 된다. 강원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재진입니다. 전자공학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전공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뿐 아니라 다양한 실습을 중심으로 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뛰어난 교수님들이 지도해 주시기에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 시스템이 발달돼 있어 자신이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한 선배님들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돼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 그리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제가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고3 수험생 여러분,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자신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학과 3학년 윤희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학년 김민기입니다. 정보통신공학과 1학번 김민중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과 재학 중인 4학년 정현범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17학번 박서연입니다. 정보통신학과 재학 중인 4학년 김영덕입니다. 우리 저 정보통신공학과를 소개해드리면은 우리는 정보와 통신을 해요. 정보통신은 다른 말로 ICT, 인포메이션과 커뮤니케이션 합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인터넷, 와이파이, 블루투스 쓰고 있는 모든 게 다 통신이에요. 그 통신 속에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지금의 시대, 스마트 시대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컴퓨터로 하는 일을 좋아해서 정보통신공학과에 진학을 하였고, 막상 학과에서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넓은 폭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저는 학과를 선택한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는 거에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꿈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정보통신공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정보통신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고등학생 때 대학교를 어디 가지 진로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알파고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딥러닝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저희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 제가 조별 과제로 만든 작품인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게 GPS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놓으면 이 자동차가 그 GPS 좌표를 따라서 장애물을 피하면서 가는 자동차입니다. 학과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학인증제도는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세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PP라는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사업과 일학습 변형제 프로그램이 있어 4학년인 저희 동기들 중에도 나가서 취업하면서 학점 채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나 정보 보안 분야,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구축 분야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취업을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오시면은 취업 폭이 넓다는 점. IoT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회사에 진출하여 창의적 주도적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요즘 손끝 하나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돌아다니면 손끝에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모바일 앱이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과 이 정보통신과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과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스마트 시대는 다 정보통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공지능,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로봇, 이 모든 게 다 정보통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쪽을 하시면은 아주 그 미래가 밝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걸로 보이고요. 공대 중에서 여하부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오시면은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비슷한 꿈이 있으시면 정보통신공학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잘 살고 싶은 욕망에 의해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무한대로 버릴 수 없듯이 우리 자연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환경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 이 환경 용량이 많이 위태롭습니다. 전에 보지 못한 자연재해로 목숨을 위협받고 재산을 빼앗기며 생명체는 빠르게 멸종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환경보호를 외친들 인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설국열차의 무한동력 엔진처럼 위험한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환경 용량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 용량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 용량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환경 용량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측정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환경 용량을 넘지 않도록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환경 용량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체와 생태계를 보존해야 합니다. 환경 용량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초학문을 공부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우고 분석 능력을 배우고 설계 시공 능력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배운 것을 사회에 뛰어들어 적용해보고 실제로 실패도 맛보며 그 경험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 여러분들에게는 문제 해결력이 길러집니다. 남들이 해결 못하는 어렵거나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 레벨이 올라가면 여러분은 연봉뿐 아니라 어느새 인정받는 공학기술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는 바로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실행하는 곳입니다. 미세먼지는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하수, 폐수, 폐기물은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생태계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한 기술개발, 시공,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는 각 분야별 실험연구실이 존재합니다. 각 실험연구실에는 담당 교수님과 여러분의 선배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좀 더 깊게 각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4학년부터 기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 분야의 기사 자격증은 법정 자격증입니다. 법정 자격증이라 함은 법으로 정한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법정 자격증이 취업과 경력 관리에 훨씬 유리하게 나타납니다. 환경공학 분야에는 기술사라는 최고 엔지니어 등급이 존재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통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환경측정 분석사, 환경영향평가사, 시공설계사, 환경기술시설 오퍼레이터, 정책연구사, 환경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택트 시대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결코 쉽게 끝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감염병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공학 분야의 종합도가 된다면 기초학문을 우선 습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택트 시대에 맞는 기술의 개선과 개발과 정책의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대학의 문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제어계측공학 전공에서 재학 중인 이창현 학생입니다. 공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 중 어떤 전공이 좋은지 모르거나 많은 전공 중 선택을 못해 고민 중인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학 분야에 있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들의 융복합 기술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융합기술 엔지니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전기, 전자, 컴퓨터공학의 융합기술입니다. 전기, 전자, 컴퓨터, 그리고 시스템공학을 융합한 기술이 바로 제어계측공학입니다. 제어계측공학은 이러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자동차, 로봇, 스마트 전력망 및 스마트 제조와 같이 생활과 밀접한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여 동작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제어계측공학 자체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제어계측공학 전공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융합기술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최고급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기초와 기본개론, 2학년 때는 전기 및 제어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전공 기초, 3학년 때는 컴퓨터 및 전기, 전자 기반 제어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4학년에는 전공 심화 및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지식을 학습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바로 제어계측공학 전공만의 융합기술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문 융합기술 교육을 위해 우수한 교수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전기 설비, 전력 전자, 전기 응용 및 신재생 에너지, 의용공학, 인베디드 시스템, 로봇 제어 등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어계측공학 전공의 대표 브랜드이자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학술 동아리 CI팀이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에서는 제어계측 전공의 30% 이상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습한 융합기술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만들고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히고 학생들이 우수한 이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술 동아리는 2018년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는 등 전공을 넘어 캠퍼스 및 학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창립 이래에 장관상 4건 등 평균 8건 이상의 최상위권상을 매년 꾸준히 수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한전 주최의 빅스포 대회에서 수상하여 수상자 전원이 한국전력공사 입사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혜택도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색변한 IoT LED 작품으로 교내 주요 대회 및 전국 대회에서 모두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제어계측공학 전공에서는 교내외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영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전문화 및 국제화 그리고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제어계측공학 전공을 전공한 학생들은 융합기술 전문가가 되어 졸업 후 한전이나 발전소 등 공기업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 반도체, 자동차, 네트워크 등 국내 주요 산업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소 및 상위권 대학원에서 역량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의 핵심 융합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에게 제어계측공학 전공의 장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제어계측공학 전공의 장점은 학술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시간에 배운 이론을 이용하여 학술 동아리 활동에 적용하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취업과 진로 선택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어계측공학 전공의 장점은 전기, 전자, 컴퓨터 등의 여러 분야의 전공 내용을 학습하여 다양한 공학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험 기자재를 통해 실습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도 매우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생에게 제어계측공학 전공 선택 이유와 장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역예측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모든 회사들이 자율고등학 시스템 아니면 강화학습이나 딥러닝을 통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데, 이 지역예측공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기본적인 코딩 교육과 그 다음에 운영체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요소를 배우고 공장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로봇공학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 분야들을 융합해서 가게 된다면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이제 자율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이제 학부 때 지역예측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제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이제 지금 대학원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깊게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예측공학과를 지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지면은 그 분야를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지금 미래 사회에서 원하는 단계가 자율 공정화 시스템이니까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자기 진로 선택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랑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학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기술의 융합이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여러분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요? 지역예측공학 전공은 시대에 앞서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예측공학 전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역예측공학 전공에서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4차 산업 전문 엔지니어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과 학과 소개 발표를 맡은 저는 기계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신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과 소개, 기계공학과 활용 범위, 그리고 졸업 후 진로 이 순서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기계공학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출범한 이후에 기계공학과는 학부로 묶여 있다가 2010년 기계자동차공학부에서 기계공학과와 자동차공학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다시 2019년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공학과가 합쳐져 현재 기계시스템공학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시스템공학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산업화 고도화인 시기인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두 번째, 이론과 실무를 기계공학 전공과 기계설계공학 전공으로 과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계 시스템 현장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IPP와 링크 사업을 통해 현장 경험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와 같은 교내외 대회 참가를 통해 학생 개인의 전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기계시스템공학부에서 기계공학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의 이론적 기초와 함께 실험, 실습을 중요시하여 실제적 기술을 체험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계 기술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함양시켜 고도의 실천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력을 가진 지도자적인 그런 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지금 제 발표를 듣고 보고 계실 신입생 아니면 예비 대학생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계공학과에 오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답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언맨을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트랜스포머와 같은 멋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서. 저도 이런 이유를 가지고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니컬 엔지니어링을 직역하면 역학공학입니다. 역학에서 역은 힘력과 학은 배울 학자를 써서 힘을 배우는 학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과는 사실 기계를 배우기도 하지만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에너지, 그리고 기계를 설계하는 방법을 주로 배웁니다. 이렇게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크게 5대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이 5대 역학에는 동력학, 정력학, 연력학, 유체역학, 재료역학이 있습니다. 이 5대 역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계공학과의 대학생활의 반 이상을 투자하고 할애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폭이 깊은 학문인데, 기계라는 활용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기계의 활용 범위를 크게 6가지로 나눴을 때 생산 및 설계공학, 유체공학, 고체 및 재료공학, 열공학, 동력학, 소음 진동, 제어 및 계측,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눴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역학을 베이스로 추가로 요구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체 및 재료공학에서 재료 역학을 베이스로 기계 재료학과 기계 요소 설계, 동력학 소음 진동 부분에서는 동력학을 베이스로 기구학, 자동 제어, 기계 진동학이라는 학문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대학 생활의 반 이상을 투자하고 할애해야 되는 5대 역학,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는 학문까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의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기계공학은 모든 공학 기술의 근간으로서 자동차, 기계, 전자, 조선, 중공업 등 국가 기관 산업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 첨단 분야의 연구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공기업, 사업연구소, 금속, 조선, 건설, 전기산업 뿐만 아니라 등등 많은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일반 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를 비롯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끝으로 5대 학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많은 학문들을 가르쳐 주시는 김효준 교수님, 김상혜 교수님, 김효준 교수님, 임병승 교수님을 비롯해 기계공학과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계공학과 소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자원융합공학 전공 전공주임 교수 서장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원은 왜 중요할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글로벌 리스크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발표하신 주제 중에 50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의 1위로 에너지가 뽑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기후변화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의 원인이자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공부할까요? 저희 전공은 크게 3가지 트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변화, 두 번째는 전략 광물 자원의 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석유가스 비전통 자원 개발입니다. 세부 전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에게 너무 친숙한 주제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환경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건축물의 지붕 혹은 커튼, 일반 건물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도로나 차량 위에도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죠. 두 번째는 광물 자원의 개발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미지는 보통 이런 사진인가요? 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다릅니다. 광물 자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굉장히 많은 양의 광물 자원이 사용되고 있죠. 같은 원리로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폰 혹은 재생에너지나 전기자동차의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려면 광물 자원의 확보와 보급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광산 개발을 위해서 드론을 날리거나 3D 모델링을 하거나 웨어러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동화로 무인화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석유가스는 여러분에게 친숙하지만 최근에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석유 자원이 탄생하면서 이제는 중동 중심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석유가스 자원을 채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전공은 에너지공학부 안에 2개 전공으로 나눠져 있고요. 1학년에서 2학년 진학을 할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임교원 5분이 계시고 명예교수님 2분이 수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삼척 캠퍼스에서 평균 나이가 가장 젊은 학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업은 이와 같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과학 과목 혹은 정보기술과의 연관성을 묻는다면 저희 전공에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생물이나 수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정보기술 등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읊을 수는 없지만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졸업 후 진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개업 그리고 사기업, 연구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학과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보시고 우리 강원대학교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는 보통 점수가 추천하죠. 하지만 학과는 스스로 찾아서 자료를 얻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강원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공업을 연구하는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을 특성화를 통해 화학공업, 정밀화학, 신세쟁 및 그린에너지 분야의 미래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1955년 화학공학과로 시작하여 2015년 에너지화학공학과로 명칭 변경하여 현재 6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교육 목표로는 에너지 산업 분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인재 양성,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절감 기술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 화학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명환입니다. 저는 저희 학과 구성원인 교수님 5분에 대해서 연구 분야와 강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숙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숙 교수님은 화공양론과 반응공학을 강의하시고 연구 분야로는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 오일, 바이오 가스와 같은 그린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하스슬러지나 어떤 폐 오일, 그 다음에 나무 껍질 그런 것으로부터 깨끗한 오일을 아니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정원 교수님인데요. 김정원 교수님은 그린 에너지와 그다음에 유기공업화학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연구 분야로는 마프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촉매나 연료전지 그런 데 응용하시는 연구를 하시는데요. 마프라는 것은 메탈 오게닉 프레임이라고 해서 금속이 가운데 있고요. 그 유기체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 금속이 확실한 화학이나 촉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만들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봉길 교수님인데요. 최봉길 교수님은 공업수학과 단위 조작을 강의하고 계시고 연구 분야로는 카본 소재의 신물질을 바탕으로서 바이오 퓨어셀 아니면은 전기 화학 장치에 쓰일 수 있는 센서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조용훈 교수님인데요. 조용훈 교수님은 전기화학과 일반화학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연구 분야로는 연료전지, 솔라셀, 그 다음에 해수분해와 같은 그린 에너지 연구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연력학과 무기공업화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연구로는 고온 연료전지, 그 다음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과의 졸업후 진로 및 인재상입니다. 저희 학과의 졸업후 진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학, 일반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진학을 할 경우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일반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연구소, 화장품 회사, 시멘트 회사, 의약회사 등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화학 관련 행정기관 및 연구소로 거기에는 이제 학원 및 환경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저희 학과는 교수님께서는 공학적 응용 개념을 가르쳐 주시며 학생들은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과학 원리와 논리적 사고를 습득하고 학교로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봉사활동, 운동 및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저희 학과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꿈과 열정을 가진 모든 학생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3차 캠퍼스 산업경영공학 전공 발표자 박종범입니다. 저는 산업경영공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기 위해 학생회 활동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선배들이 한 활동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고 동경하였고 실제로 기획도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 때 배운 빅데이터 활용과 의사결정 분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함에 앞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획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더더욱 없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을 하였기 때문에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나도 산업경영공학 전공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우 간에 서로에 협력하고 활동하는 경험으로 값진 우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학우들의 신뢰를 얻어 총학생회 회장에 출마하였고 총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다양한 경험과 시야를 넓히는 것이 제가 총학생회장이 된 이유입니다. 오늘도 저는 전공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더가 되는 것이 제 목표이고 이러한 경험이 산업경영공학과의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속소재공학과에 공부하고 있는 손호입니다. 오늘 속소재공학과 관련된 소개를 해드리고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목표를 드렸거든요. 강원대학교 속소재공학과에서 소재와 관련된 산업과 인공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속소재공학과의 미래와 너희들이 대학교에 오게 되냐면 졸업 진로에 대해서도 중요하도록 먼저 신소재라고 하시면은 하시는 것처럼 신속이나 무기재료, 무기 원료 및 필드의 공학관 원료를 새로운 즐거운 곳으로 공부하면서 분야의 어떤 새로운 기능 인도를 가지게 될 소재를 공부하고 공부하는 분입니다. 신소재와 산업에 대해서 소재공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먼저 국내 소재 관련 산업 신사를 보게 되면 CFD, LCD라든지 고열가공 디스플레이, 수건, 수가,
자동차, 각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디스플레이 산업과 수소공학과의 관련을 보게 되면 앞서 보시면 OLED 디스플레이라든지 유연소다라든지 아니면 3D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수소 대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수소 대상의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수발성 메모리라든지 비발성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산업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여성산업과 수소 산업에도 수소공학 전문가들이 출산을 내고 배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여성소라든지 아니면 철강 산업에 수소공학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출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도 자동차 장판이라든지 타이어 소재, 그리고 전자제품까지 수소공학 전문가들이 많이 출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철강 한판뿐만 아니라 신소재 전자재료와 관련된 합성 센서라든지 전자재료, 또 철강, 자동차 보트에 있는 철강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소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요즘에는 바이오 산업에도 신소재 공학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외과형 구조의 신소재 공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에너지에도 신소재 공학이 많은 기여를 하고 졸업자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공학과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신소재 공학의 핵심적 이슈가 되면 물리, 화학을 기초로 한 특정의 효과한 주제를 만들어야 이렇게 다른 엔지니어 공업 기술이 가능하고요. 신소재 공학이라고 하면 사이언스와 공업의 일관된 산업을 있는 아주 재미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21세기 3대 기술혁명이라고 하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IT, 텍스 등 각각 신소재 공학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20세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1세기 나노기술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대학이나 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소재 공학부의 영역과 특징을 보면 1988년에 공업대학과와 96년에 신소공학과가 2019년에 신소공학과로 졸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신소재 공학 공부에 대해서 잠시만 마우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융합 전공의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양원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ICT가 뭔지 아세요? ICT는 바로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ICT는 조금 다른데요. 바로 학제간 융합 기술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학제간 융합 기술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리고 방송 미디어 전문가, 그리고 빅데이터, AI 전문가,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 전문가, 이 모든 걸 함께 배울 여러분들은 저희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듣고 가시죠. 파트너야. 많고 많은 전공 중에 최고, 둘도 없는 전공이야. 그래 맞아, 4차 산업혁명 너무 좋은 교육이야. 그래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와 나는 이미 공거리.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인공지능 교육은 여기에서 1년 365일 동안 믿고 배울 교육이야. 많고 많은 교수 중에 최고, 둘도 없는 전공이야 우리.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우리.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해야 취업을 하는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벌써 대기업.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게임 CG 교육은 여기에서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예, 좀 마지막에 좀 오버를 했습니다. 저희 4시간이 다 됐네요. 4시간 동안 이제 생방으로 저희 입시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코로나 시대 때 뭐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짧은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부족함도 많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저희 캠퍼스에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